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소방서 화재조사관 강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소방관 된 지는 약 15년 됐습니다. 그동안 구급대원 몇 년, 또 화재진압대원도 하고 하다가 지금 화재조사관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먼저 출동하면서 이제 건물 개요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상황실이나 이쪽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현장을 도착하게 되면 확산 경로 그리고 방향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발화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내고 또 그 발화 지점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이용해서 왜 불이 났는지, 그 재산 피해는 또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화재 예방 자료로 또는 그 소방 정책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 요즘 들어가지고는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620회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도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조사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건수는 약 180건 정도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회 그 자료고요. 다른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명이 일개조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거든요. 한 명은 이제 주변에 그 목격자들 그리고 신고자 이런 사람들의 그 임의 진술을 좀 받아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남깁니다.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물을 또 중간중간 찾아내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서 결국에는 그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재산 피해, 부동산, 동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뭐가 타고 어떻게 됐는지 이제 자료를 파악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현장에는 그 증거물이 항상 거의 남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 소방학교 화재감정 분석팀이 있습니다. 혹은 그 지금 원주에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기에서도 또 저희 증거물을 따로 이제 채취를 해서 결과를 갖고 최종 검토를 해서 화재 원인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저분을 왜 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그 전공한 게 그 안전공학이었는데 그런 걸 조금씩 아니까 더 많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재 조사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화재가 한번 겪고 나면은 그 화재가 내 주변에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재가 정말 하찮은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한 번은 그 아이들이랑 가다가 이 상가의 간판에서 늘어진 전기줄을 봤는데 그 당시도 비가 좀 오는 상황이었는데 저러다가 불날 텐데 하고 그 생각이 계속 들으면서 주인에게 이러다 불난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참가를 한 분야가 그 세계 소방관 요리 대회였습니다. 제가 요리에 취미가 좀 있어가지고 팀장님이랑 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은상을 그때 받았습니다. 닭고기 새우 완자 전골은 국물 맛이 정말 좋아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떡갈비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상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화재 그 전문 분야를 다루는 것이라서 나름 프라이드가 좀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화재 현장에서 아무래도 좀 민원인들이 좀 흥분한 상태도 많고 또 자기의 재산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독가스가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화재 현장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 조사를 나가게 되면 거기 현장에 있었던 그 신고자, 그리고 최초 목격자, 그리고 여러 관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 화재 조사관에 최초로 접하게 되고 거기서 현장에서 임의 진술을 받음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또한 화재 현장 조사서를 작성함으로써 여러 기관에 감정도 보내고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아주 공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여러 소송이나 또 보험회사에서의 자료로 또 많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다 타고 나면은
어떤 뭐 자료를 아니면 증거물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고 같이 그 광역조사관이 나와서 합동조사를 하게 되고 그 합동조사를 함으로써 그분들도 모르겠다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원인 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요즘에는 수소차도 많이 항상 판매가 되고 또 전기차는 많이 활용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아파트나 그런 주상복합 그 건물들이 초고층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화재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예, 그때 김동식 그 구조대장님께서 나오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정말 가슴 아팠고 그 당시 또 한 분 또 다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같은 구조대원으로 들어가셨다가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구출돼서 나오시는데 이런 큰 화재는 발생되면 안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나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화재를 임하면서 정말 그 원인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 소각을 조금씩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웃들이 저 할머니가 불을 냈다, 저 할머니가 소각을 했었다, 옛날에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그런데 전기선이 깔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침 그 전기선에서 최초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그 증거가 발견이 돼서 그때 그 할머니의 그 억울함을 풀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그때는 화재 조사 요원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방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 그 지자체별로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화재 조사원 양성 교육을 3개월간 그 화재 조사에 관련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나름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재 조사관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나 민형사상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화재 조사관이 돼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공학이나 또 화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좀 쌓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과입니다. 특별히 제가 화재 조사관이 되겠다고 처음부터 맘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이쪽 분야가 나에게 맞겠구나,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직업이 있을 겁니다. 예,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차근차근 그때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